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2020년 6월 넷째 주 주식 선물 매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미국 시장부터 보고 갈게요. 다우산업은 299.66포인트 오른, 나스닥은 107.83포인트 오른, S&P는 33.43포인트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넷째 주 미국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이 한풀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 중에서 나스닥은 아직까지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각 6월 27일 새벽 1시 25분이고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미국장은 끝나진 않았지만 미국장은 다우지수가 590포인트 하락, 나스닥과 S&P도 다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나라 장이랑 전체적으로 세계 장이 빠질 때 그때 저가 보러 가고 있는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스닥은 워낙 강하니까 좀 예외고요. 일단 하락해서 마감하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나라장 개파락 시나리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장을 한번 볼 텐데, 선물 차트부터 보시면 우리나라장은 22평선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눈치 보는 한 주였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주는 한 번쯤 이 박스권 뚫고 위나 아래 방향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 주는 조용한 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종목별로 이번 주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주종목으로 봐야 한다고 했던 NC소프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매매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NC소프트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을 때가 지금 이 금요일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렸었고, NC소프트는 수요일날 컨퍼런스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일봉상 보시면 수요일까지 그 기대심리와 그런 호재들 때문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수요일 이후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은 그 상승 재료가 소진돼서 쉬어가는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승을 했던 것이 다시 다 그 시세를 묻은 건 아니고, 여기서 음봉이 좀 2개 나오긴 했지만 그냥 그 시세에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봉상 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매수세가 그렇게 가파르게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만약에 고점 돌파하는 거 보면서 매수 진입했다면 아직까지 청산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종목 계속 보고 있었지만 사실 매도 쪽으로 진입을 해보고 싶어서 이거 상승 돌파하는 거 보고 그냥 지켜보기만 해서 매매는 못했고요. 일단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2평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포지션 유지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진입했던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는 시나리오 세울 때 이 122평선 돌파하게 되면 안착하는 모습 보고 매수 유지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하락을 크게 했을 때 사실 국제 이슈 때문에 좀 떨어진 게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강한 모습, 수급 꺾이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이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거 120평선 안착하면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고 매수 유지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주 내내 일단 122평선 안착하는 모습 참 힘들게 못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 122평선 위에 올려놓고 장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딱 122평선에 붙어 있어서 이게 안착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122평선에서 시세 유지하고 끝내는 모습 봐서 매수 진입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조금 들어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진입한 거는 오늘 처음 진입을 했고요. 보시면은 수요일날 일단 120평선을 한번 돌파를 했었어요. 이때도 만약에 종가에서 유지를 시켜준다고 하면 제가 오버나잇을 해보려고 했는데, 종가에서 유지시켜주지 못하고 이 122평선 이탈하는 모습 보여서 122평선이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못 들어갔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는 개파락 해가지고 122평선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일장에서
강하게 분출을 해서 122평선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서 매수 진입을 하게 됐고, 다만 금일 장이 이 10분봉을 보시면은 처음에 진입은 여기 12시 부근에 이제 횡보를 할 때 진입을 했는데 횡보 박스권을 위로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이탈하는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아래로 이탈하는 모습 보여서 여기서 진입했던 물량 청산 다 하고, 근데 무너지지 않고 가격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서 여기서 오버나잇 물량으로 조금 들어갔는데, 일단 이때 제가 들어가게 된 물량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하프를 들어갔어요. 기본 베팅에 하프 들어가고 만약에 박스권 돌파하면 나머지 하프 들어가야지 했는데 이탈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하프 다 손절했고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착하는 모습 보여서 하프 손절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 하프의 하프, 그러니까 4분의 1 물량만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여기에서 기본 베팅에 4분의 1만 들어갔습니다. 일단 진입 자체가 돌파를 하는 조건으로 진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손절을 까다롭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돌파 구간 자체가 박스권 상단이기도 하고, 그 박스권 안에만 가격이 진동을 하게 되면은 박스권 살짝 돌파할 때마다 매수 들어간 게 다 박스권 하단에서 손절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상단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 보였을 때 매수를 때리고, 그게 무너지게 되면 다시 박스권 중단으로 내려간다, 하단으로 내려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청산을 하고, 진입할 때만 좀 그렇게 까다롭게 진입을 했다가 안착을 해서 시세 분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도 손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만약에 이 박스권을 벗어나서 안착을 한 다음에 박스권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 그때는 박스권 돌파하는 매수 진입에 성공적으로 봤다고 보고 목표가 매매를 하기 위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진입을 했을 때 빨리 청산을 하는 것 때문에 단타를 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단타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그냥 제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진입하는 스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제 시나리오대로 들어오면 안정적으로 진입이 됐을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진입을 실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갭 상승이 되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안착한 거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매수 진입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 마감 시간에 오버나잇 물량을 조금 들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6월 15일날 우리나라 장이 많이 빠질 때 22평선 수급 깨지는 모습 보여줬고 바로 가격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회복을 해서 이 22평선 이탈했던 게 그냥 이슈 때문에 이탈했던 거고 나는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했으면 전 고점 갱신하러 올라갔어야 하는데, 이번 주 내내 여기 22평선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22평선 이탈하면서 박스권에서도 이탈하는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 많이 약하구나, 그리고 추세가 한풀 꺾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진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봉상으로도 매도세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였고 주봉상으로도 매수세가 꺾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입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노리게 됐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차트를 못 보고 장 마감하고 나서 이 이탈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 SDI 종목 진입해야겠다라고 해서 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어디에 진입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10분봉을 먼저 보실게요. 여기 10분봉상 10시 부근에 이 22평선 돌파 못하는 거 보고 여기서 기본계약 진입을 했고요. 기본계약 진입하고 나니까 이제 빠지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거 지켜봤는데 정말 힘없게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빠졌고
반등 나오고 다시 빠지고 이런 모습 보여서 이거 그냥 기본 계약으로 전 저점까지 보면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 11시부터 계속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들기 시작하면서 이 22평선에서 한번 딱 무너질 때 여기가 이제 반등의 끝이겠구나 싶어서 한 계약을 더 들어갔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진입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물량을 조금 더 실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서 한 계약을 더 들어갔고 여기서 하프를 더 들어갔죠. 진짜 선물이랑 다 강하게 들더라고요. 다 강하게 들면서 이 종목도 제가 진입했던 가격까지 올라왔고요. 여기 진입했던 가격까지 올라와서 이쪽에서도 또 한 타임 쉬는 모습 보여서 여기서도 저는 이 62평선에 맞고 내려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매도 한 계약을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여기서 기본 계약, 여기서 하프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기본에 2배수 베팅을 하게 됐고요. 그랬는데 여기서 바로 이 62평선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더 들어가지는 않고 손절 구간 정하고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기서 손절 구간은 122평선 돌파해서 안착하면 손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이유는 이 분봉상의 이유도 되지만 여기 122평선이 일봉상에서는 박스권 하단 안착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박스권 하단을 안착하게 되면 다시 이탈하기에는 좀 힘들고 여기 이탈했던 거는 정말 잠깐 빠졌던 거다라고 보시게 될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또 이 박스권에서만 놀게 될 거고 박스권 상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제가 또 결국에는 못 버티고 손절을 하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 안착을 하자마자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122평선에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봤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든 거고 또 다시 내 가격 오겠구나 싶어서 이 기본 2배수 베팅 들고 있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장 후반에 여기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횡보할 때 다시 돌파하기 되게 힘든 호가를 계속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봉상 박스권이 형성이 됐을 때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고 하단에서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단가를 조금 좋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치게 되는데 평단가를 매도니까 평단가를 계속 올렸고요. 그렇게 평단가를 계속 올린 상태로 장 막판에 딱 기본 2배수 남긴 채로 오버나잇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에 2배수 베팅을 했기 때문에 한 호가당 2만원씩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란 손절 구간을 한번 보시면 목표가는 일단은 35만원까지 보고 있어요. 전 저점이죠. 전 저점은 348,500원인데 이때는 사실 이슈 때문에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좀 많이 더 투매 물량이 쏟아진 감이 있어서 이 35만원까지가 일단 1차 목표가 적정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박스권 안에서 하단인 이 37만 5천원에서 38만원 사이 그 정도가 손절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손절하게 되면 한 마이너스 30만원 보면 되고 수익으로는 35만원까지 내려갔을 때 40호가니까 80만원 정도 수익 난다고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제가 매매한 실시간 잔고 평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먼저 실시간 잔고 평가 보시면 이 잔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산 이제 손실로 마감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삼성전자 아까 전에 진입했다가 손절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삼성 SDI가 수익으로 마감을 했어도 지금 손실로 오늘 잔고 평가가 뜬 거고요.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삼성전자 매수 포지션 수량이랑 삼성 SDI 매도 포지션 수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수는 기본 베팅에 4분의 1 베팅 한 거고
삼성 SDI는 기본의 2배수 베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본 베팅이 10계약이고 삼성 SDI는 기본 베팅이 2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포지션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어떻게 나올지 그걸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장고평가는 받고 오늘 주문 체결 내역들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창 아래서부터 순서대로 위로 이렇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매수 매도 되게 많이 했는데 삼성 SDI는 이제 12시 12분부터 진입을 했고 여기 지금 한 계약이 빠졌는데 여기 12시 부근에 2계약 들어갔습니다. 여기 밑에 하나가 빠져서 캡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시 40분 이후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서 이제 한 계약 팔고 한 계약 사고 한 계약 팔고 한 계약 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랑 삼성 SDI 막 섞여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하프 베팅 했다가 손절한 거 내역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2020년 6월 넷째 주 매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많이 안 했어요. 매매를 안 한 이유는 다른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을 해서가 아니라 차트가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잘 모르는 그림은 안 들어가는 게 맞고요. 잘 아는 그림을 들어가더라도 손실이 나는데 굳이 모르는 그림까지 들어가서 손실이 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 정립이 된 사람들이라면 굳이 매일매일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영상에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장도 모두 성투하시고 다음 주 제 매매 브리핑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